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연설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선고에 반발하며 전면 불참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는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국가 예산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이 가운데 10조 1천억 원이 AI 인공지능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박정희, 정보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AI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 100년의 필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늘어서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의원들과 일일이 약수하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이 대통령은 환호하는 민주당 쪽과 달리 텅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좀 허전하군요.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보다 3배 많은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지를 반영하듯 6,200자 분량의 시정연설문에 AI가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균형 발전 등에도 예산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 내내 40차례 가까운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연설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을 연호하며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이 텅 빈 본회의장을 봤을 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러한 잔치집 모습과 달리 시정연설장 밖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복과 근조 리본을 달고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재판을 받으라, 범죄자라며 심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전쟁까지 선포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대신 로텐더홀에 집결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에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까지 단 채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일제히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명비어청과 야당 파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로 들어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가벼운 목례도 거센 발언으로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이 대통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시정연설 하루 전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며 전면 보이콧에 나선 겁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에게 모욕 주고 온갖 정치 보복을 기하면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은 모든 재판에서 예외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진행된 대통령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과 같이 미래 세대의 빚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반쪽 연설에 그쳤습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변한 게 없는 그 이유 등을 국회팀 김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의 보이콧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큰 핵심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검은 양복에 민주주의 사망을 의미하는 금조 리본까지 달고 이 대통령 앞에서 이 직접 특검 수사의 부당함과 정권의 야당 탄압을 제대로 부각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의 대여 투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여론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히는데요. 실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해서 정부의 예산을 송곳 검증하며 투트랙 전략을 펼치려는 방침입니다. 네,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3년 전에도 유사한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이 시정연설 때는 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참을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을 살펴보면 규탄 대회가 열린 장소도 이 팻말에 적혀 있는 야당 탄압이란 구호도 똑같습니다. 저렇게 검은색 마스크를 쓴 모습까지 일치하죠. 그런데 심지어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었는데요. 오늘은 양당이 자리한 곳만 달라졌을 뿐 이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정연설 전에 환담회가 있었는데 좀 네.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좀 불편한 3명의 사람이 국회에 아하, 있는데 그래요? 바로 장동혁, 조희대 그리고 이 정청래 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환담회에 불참을 했고요. 이 민주당이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 장관은 이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그래도 악수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감사함을 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APEC을 잘 치러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정 갈등설이 불거졌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대표가 직접 기자들에게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말하기도 했고요. 또 갈등설을 의식한 듯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였습니다. 많은 난관이 쌓여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방한 중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장관도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두 사람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진행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The next one is on nuclear-powered submarines.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And I think. 다만 구체적인 건조 방식에 있어서 미국이 핵 연료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인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And then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 So I'm happy to not have to necessarily deal with every aspect of how that gets negotiated. But good faith talks, good faith discussions.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는데 중국 견제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SCM이지만 양국 장관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이후 공동 성명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그 추진의 최대 관건은 어디서 건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건조해도 2030년대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자국 내 필리 조선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남은 쟁점은 건조 장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추가 행정 절차와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내 건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비공개 자리에서 건조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다며 국내 건조를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건조를 주장하며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건조를 고집하는 건 핵잠수함 사업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조선업 능력은 세계적 능력이고 수상함 등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필리 조선소에 더 많은 투자를 시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곧 실무 채널을 통해 핵잠수함 사업의 세부 사항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건조 장소를 두고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건데 특검은 증인과 접촉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12일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6일 뒤 구속됐습니다.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가 6번째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외래 진료를 받으러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MBN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의 이 같은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증인과 접촉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반대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양평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친오빠 김진우 씨가 나란히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지난 2023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경찰에서 공흥지구 무혐의 판단했었는데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최 씨가 특검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봅시다. 최 씨와 김 씨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내고 서류를 조작해 개발 부담금을 적게 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개발 부담금 축소 과정에 개입한 회계관리 담당 양평군 공무원들과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범을 조사하는 차원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금품이 자택에서 발견된 만큼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나온 폭탄 발언,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대변인의 해명이 논란이 됐는데 여권에선 당 대표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은 어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만찬자리 발언을 폭로했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저녁 자리에서는 비상대권 같은 이야기는 잘 안 한다고 하자 이를 반박하며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발언 자체를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 라디오에서 싸움을 할 때 너 죽는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할 때도 있다며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었나라는 SNS 글을 올려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튜버 이천수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데 이 씨는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기고도 심판에게 주먹 감자를 날리거나 음주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잦은 물의를 일으켰던 악동 이천수 씨. 지난 총선에서 유력 정치인의 후원 회장을 맡아 선거 유세를 도우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개항이 발전하려면 개항에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해 주셔야. 총선 패배 이후 유튜브 활동에 전념하던 이 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 씨의 오랜 지인 A 씨가 이 씨에게 수억 원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겁니다. A 씨는 이 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 갚겠다던 이 씨가 수입이 생긴 뒤에도 변제하지 않았고 2021년 가을부터는 연락마저 끊겼다는 겁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5억 원을 송금했으나 수익금이 1, 2개월 만에 끊겼고 원금도 1억 6천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투자 권유권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달 25일 A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31일 해당 사건을 제주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이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장 사무실에선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합장에서 해임된 남성이 사무실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황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어딘가로 향합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목을 부여잡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건물에서 남성이 뛰어나와 이 여성을 덮치려고 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남성을 제압하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체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조모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애들 이제 물 쥐고 있다가 저기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아줌마를 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비명소리가 아닌 거지. 여기서 봐도 이렇게 피가 흘리고 있는 게. 조 씨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3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조합장 해임 과정을 놓고 조합원들과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네, 이번엔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증권사를 믿고 돈을 맡겼더니 증권사 직원이 도박을 하는데 이 돈을 썼다면 믿기십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고객은 최소 67명,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증권사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고객만 67명,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빼돌린 돈은 도박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달 말 아내와 동료 직원에게 도박 사실을 털어놓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원은 이튿날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경위를 파악 중인 증권사는 피해 고객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한 증권사인 만큼 사안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한자로 차라고 적혀 있었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이었습니다. KCTV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이 일대에서 바다환경 지킴이가 수거 작업 중 포장 형태 물체를 발견했고 마약류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한자로 차라고 쓰인 흰 포장지에 백색 결정 묶음 1kg 상당이 밀봉돼 있었습니다. 이틀 뒤 포장지와 글자 형태가 거의 비슷한 마약류 물체가 약 15km 떨어진 제주항 인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신종 마약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는데 해경은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 의심 물질들이 제주 해안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성산포 해안에서 케타민 20kg 묶음이 처음 발견됐고 지난달 24일에는 애월 해안에서도 케타민 1kg이 발견됐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기간에 제주 해안에서 모두 4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물량만 23kg, 약 7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제주 마약 적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바다로 이제 유입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장 형태가 유사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성분 분석 등을 통해서 이제 해경은 집중 수색과 함께 국내 기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방한 중 우리에게 내놓은 통 큰 선물, GPU 26만 장 공급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없이 내수로만 써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젠슨 왕의 선물은 물 건너가는 건지 그 영향을 강재묵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치맥 회동을 하며 AI 깐부 동맹을 공식화했던 젠슨 황. 26만 개의 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ll let them deal with NVIDIA, but not in terms of the most advanced. The most advanced, we will not let anybody have them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젠슨 왕이 한국의 GPU 공급을 약속했던 지난달 31일 녹화된 영상으로 같은 날 딴소리를 한 것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데 무게가 실리지만
수출 제한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이 첨단 AI 칩에 이전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첨단 반도체 칩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다만 변칙적이고 돌발적인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변수는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젠슨 왕은 떠났지만 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국내 기업 총수와 찾았던 치킨집은 몰려드는 손님의 1시간 이용 제한까지 생겼고 문의가 폭주해 임시 휴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 회동을 가졌던 깐부치킨. 퇴근 시간 전부터 치맥을 하러 온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기 명단도 이미 거의 다 찼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치킨 먹으면서 좀 좋은 기운 받으려고.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기념이 될 만한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특히 젠슨왕 일행이 머물렀던 자리가 가장 인기입니다. 젠슨왕 일행이 머물렀던 자리는 앉으려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1시간 이용 제한까지 걸렸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일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치맥 회동으로 깐부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대낮부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는가 하면 재고 부족으로 조기 마감하는 매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문의 전화에 아예 임시 휴업을 결정한 곳도 있습니다. 인기는 실제 매출로 이어져 평소보다 최대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인물 자체가 주는 어떤 미래지향성, 혁신성, 그거에 소비자들이 열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체험을 하면서 본인도 미래의 선도하는 그 대열에 같이 동참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치맥 회동으로 인한 치맥 특수가 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북한 이권 운동가가 자신도 모르게 지인들에게 해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북한 해킹 조직이 북한 관련 인물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은주 씨의 지인에게 전송된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친절히 이름을 부르고 일상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라며 컴퓨터에서 파일을 내려받으라고 추천합니다. 알고 보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한 해커였고 파일은 내려받으면 PC의 모든 정보를 빼앗기는 악성 파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먼저 해킹을 당했고 마음대로 김 씨의 카카오톡을 쓸 수 있게 된 해커가 지인 36명에게 파일을 전파했습니다. 확인차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 싶었어요. 누군가 내 카카오톡으로 지인들한테 무언가를 보내고 있구나. 수사에 착수한 경기 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 수사대는 해커가 쓴 악성 코드 제작 방식과 구조가 기존 북한 해킹 조직의 수법과 유사하다며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북한이 탈북자나 북한 전문가 해킹을 시도한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먹통으로 만든 뒤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악성 코드를 확산하는 방식은 처음 확인됐습니다. 원격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공격 수법이 쓰였고요. 이는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보고된 바 없는 전례 없는 수법입니다. 본인 휴대전화가 갑자기 초기화된다면 해킹 피해를 의심해야 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친한 지인이 보낸 것이라도 수상한 파일을 내려받아선 안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술 먹고 실수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 이런 말 앞으로 넣어두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주치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태반인데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습니다. 폭력 조직에서 활동하던 40대 남성이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택시 안에선 취객이 기사의 멱살을 붙잡고 폭행하고 같이 가.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일명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이런 폭력사범 21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명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치폭력 전담팀까지 꾸려 자비 없이 대응하면서 관련 신고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평택 시내도 이런 소문이 너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주치폭력 사범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주치폭력에 대해 강하게 나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던 상인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술 드시고 행패 부리면 또 지휘가 또 그걸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님인데 경찰서에서 나서서 그렇게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좋죠. 경찰은 앞으로도 술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주치폭력도 안 되지만 음주운전도 금물이죠.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 잡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아침 시간 스쿨존 음주 단속에서도 1시간 만에 3건이 적발됐는데요. 이외에도 갖가지 교통 위반 단속 현장을 조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경찰이 이곳을 지난 차량을 상대로 단속에 나섰는데 곧바로 만취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수치 많이 나왔거든요. 0.112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어제 술을 좀 드셨어요? 네, 어제 먹은 건데 가시라고요. 잊지 마시라고요. 잠시 뒤 경찰이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며 한 차량을 향해 소리칩니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 여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급가속을 한 겁니다. 단속되는 거에 대해서 화나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0 안 넘었어요. 여기 어린이들 많잖아요. 급가속이라는 게 있어요. 30 안 넘었어요. 한 검은색 SUV 차량이 적색 전멸등 앞에서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칩니다. 적색 전멸등 앞에서는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만 조금 줄이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부간선도로에서는 끼어들기 단속도 이뤄졌는데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제가 여기서 길을 잘 모르니까. 네, 알아요. 아는데. 집에서 오면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가네. 정선에서 들어왔는데. 서울경찰청은 주요도로 4곳에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운전과 꼬리물기 등 252건을 단속했는데 연말까지 시민 제안을 받아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예, 밀착 취재. 오늘은 거리에 남아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면서 거의 찾을 일이 없어졌죠. 남은 몇몇 부스들도 발길이 끊긴 채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요. 그 실태와 대안을 최하원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시민들이 공중전화 옆에 줄지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 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성기를 맞았던 만큼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된 뒤 공중전화의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찾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뭐 공간만 차지할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없애도 될 것 같아요. KT에 따르면 공중전화 한 대당 월 평균 이용 건수는 30.8건, 월 평균 통화량은 25.7분으로 하루 평균 한 명이 1분도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4월 동안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공원, 학교와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지만 공중전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공중전화와 부스 내부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N 취재진이 서울 시내 5개 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공중전화기가 완전히 고장나 작동조차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계속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중전화를 사용해봤는데요. 투입구가 고장나 카드가 걸리적거리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용자가 없다 보니 고장이 나도 신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보수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보편적 영무시설이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보편 영무 시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공중전화 부스를 CCTV와 비상벨 등을 갖춘 안전공간으로 확장하거나 수족관으로 개조해 전시하는 등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카페로, 독일은 녹음실로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공중전화 역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설치 지역에 맞는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취재 최하원입니다. 뻔히 차량과 부딪힐 걸 알면서도 그대로 들이받았다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겠죠. 전국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500건 가까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고액 알바라며 유인해 보험 사기에 공모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멈춰있는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들 사이를 오토바이 한 대가 파고듭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핸들을 뒤틀어 정차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뭐야? 그 뭐예요? 불법 주정차가 즐비한 수도권의 또 다른 도로. 이번에도 역시 천천히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승용차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일당의 범행입니다. 이 일당이 전국에서 낸 고의 사고는 473건.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차선 변경처럼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큰 차를 노렸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들은 이렇게 큰 트럭이 정차돼 있어 주변을 살피기가 어려운 도로들을 범행 장소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287명의 공모자를 모았는데 부당하게 타는 보험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냥 한 달에 뭐 몇 시간만 하면 뭐 200은 그냥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한. 그래서 그거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위치, 시간, 뭐 수법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이제. 금감원은 최근 SNS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사기라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수사기관 판단에 누군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1년 8개월간 횡령 피해자로 몰린 한 지적장애인이 검찰의 직접 수사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이 2차례나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적장애인 A씨와 지인 B씨는 이곳에서 휴대전화 위탁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5,200만 원을 갚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계약서 명의가 지적장애인 A씨로 돼 있었고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장애인 A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적장애가 심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3년 2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이 조작된 정황과 함께 장애인 A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 상담 녹음 파일에서 B씨가 답변을 지시하는 음성이 나온 겁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진행했던 대출 때문에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면 재수사를 하게 된 것에 상당한 고마움을 당시 수사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라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보안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송치가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경찰 수사 이후 누명을 벗기까지 1년 8개월이나 걸렸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어려웠을 거란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주식시장 불장의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난데없이 투자 주의 종목이 됐습니다. 이유는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오르면 아예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하루만 5% 넘게 급락하며 다시 50만 닉스로 돌아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 이번 상승장의 주역인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최대 5%대 낙폭을 보였는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매수세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작년 11월 18만 원대에 거래됐는데 어제는 사상 최고가인 63만 원에 거래돼 4배 가까이 뛴 상태입니다. 이 기세라면 투자 경고나 위험 단계까지 올라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신용거래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에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50만대 닉스로 돌아갔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 관련해서 많이 빠질 경향이 있는데 현금으로 하다 보니 부담스럽고 한데. 다만 전문가들은 우량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극히 특이한 일이라며 하락세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불안이 커지자 결국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 결정은 또다시 미뤄지면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처음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심 교체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대리점을 찾아 유심을 교체하면 되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광명과 금천 등 소액 결제 피해 발생 지역부터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 폰뿐 아니라 알뜰폰 고객도 적용되며 2,75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에 최대 2,1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영섭 대표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경영 총체적 책임은 CEO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등등 해서 이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만 위약금 면제 조치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나왔으니까 SKT와 마찬가지로 위약금 면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4월부터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고 기업의 자율 보상 등 선 조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K텔레콤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인 SRT 이용해 보셨나요? 이용객은 많은데 차량이 부족해 예매가 그동안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내년 말 새 열차가 투입되는데 세련된 외관에 더 크고 빨라진다고 합니다. MBN이 언론사 처음으로 신형 SRT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시열 기자입니다. 시험 운행을 마친 짙은 자줏빛 열차가 차량 검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에 투입될 차세대 고속열차 EMU 320입니다. 새로 도입될 14대의 열차 중 가장 먼저 제작된 것으로
누수 시험 등을 마치고 시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SRT는 이렇게 버건디 색상을 입혀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최고 속도도 320km로 기존 SRT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SR 열차의 상징인 자줏빛이 이전 열차보다도 더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8개 객차로 구성된 열차의 전체 길이는 대략 200m. 기존 SRT보다 좌석이 93석 늘었는데 14대가 모두 투입되면 지금보다 하루 2만 5천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3m가 안 되던 차체 폭도 3.1m 이상으로 넓어져 좌석 공간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14개 편성 111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좌석이 부족했던 부분 어느 정도 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예매 전쟁에 시달리던 승객들은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동이 적으니까 항상 예매하는데 너무 힘들고. 열차가 많아지면 표도 더 많아질 테고 이제 이용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SRT는 제작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주행 시험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수서고속철도 라인에 차례로 투입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내일이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러는 동안 24시간 공항을 지켜야 하는 항공 관제사가 부족해 공항은 폐쇄 위기에 놓였고 국세청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핫도그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양복 차림으로 핫도그를 판매합니다. 원래 국세청 변호사였는데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임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hen the shutdown is over, just resuming my job.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늘로 35일째, 내일이면 역대 최장입니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임시 해고된 공무원만 70만 명. 항공 관제사도 부족해 하루에만 6,000대 넘는 항공기가 지연되면서 공항이 아예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hese air traffic controllers, they're critical infrastructure, right? If we think there's issues in the airspace, we will shut it down. We will close it down. We will delay. 이달 들어선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비 지원마저 끊겼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사회에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급여에 의존하다 보니 한 달치 월급만 끊겨도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군인 가족 4명 중 1명은 비상자금이 $50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높은 지출이 장기 셧다운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재개를 촉구하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매일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더 크게 체감되실 텐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추위에 평소처럼 야외 운동하셨다간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쩍 추워진 아침, 시민들은 한껏 두꺼워진 옷을 챙겨 입고 공원에 나와 운동 중입니다. 확실히 이번 주부터 나오니까 아침에 머리도 좀 차가운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호흡도 닿는 게 확실히 차가움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을 잠바 하나 입고 나왔다면 지금은 속에 이렇게 조끼도 있고 이렇게 패딩도 있고 그러고 나와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잠깐 뛰어도 금세 숨이 차는데요. 오늘처럼 추운 날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 심장으로 가는 피와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가지치듯 뻗어나오는 혈관들 사이로 뚝 끊긴 혈관 하나가 눈에 띕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버려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곧바로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온이 낮아지는 요즘과 같은 날씨에서는 운동 시에 발생하는 흉통을 느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심근경색증 환자 수는 14만 4천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첫 발생 때 처치를 잘해도 3명 중 1명은 재발하는데 이 경우 사망률은 85%까지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추운 날 외출 전에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으로 체온을 올려놓고 모자나 목도리 등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네, 요즘 편의점 가면 별게 다 있습니다. 먹거리 쇼핑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젠 니트나 패딩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방한용품이 진열됐고 바람막이용 점퍼를 고르는 손님들도 눈에 띕니다. 뭐 양말이라든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사러 오는데 급하게 필요했을 때 편의점에 방문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패션의 상징인 캐시미어 니트부터 겨울 한파의 필수품인 경량 패딩까지 출시한 곳도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들어온 편의점에서는 이렇게 방한용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경량 패딩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관련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높은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편의점 주 고객층을 고려해 가성비를 높인 데다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혔기 때문입니다. 1030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출시 초기 대비해서 최근 2주간 매출 살펴본 결과 매출은 약 180% 이상 신장하였고요. 전문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의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점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값이 많이 뛰어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 세금이 껑충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보유세가 올해 7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1,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도 300만 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엔 4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같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에 실제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실화율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만 3차례 집값이 뛴 상태여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최대 50% 늘어나는 곳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동결을 하더라도 현재 내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크죠.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확정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과 입법 권한 등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가을 야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죠. 바로 지난주까지 죽기 살기로 우승을 다퉜던 선수들이 태극마크 아래 한 팀이 돼서 그라운드에 다시 모였습니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우승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인데요. 권용범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화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LG의 외야를 책임지며 대전 유명 빵집 출입 금지 유행어까지 나왔던 LG의 주장 박혜민. 한국 시리즈 1호 홈런까지 치며 LG의 우승을 이끈 박혜민은 대표팀에서도 캡틴을 맡았습니다. 한땐 적이었던 후배 선수들에게 함께 이기자며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평가전이라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온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4경기 다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좀 바꾸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MVP의 영광과 한국 시리즈 패배의 아픔을 모두 맛봤던 한화 문동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처음 입성한 대표팀에서 새로운 설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시리즈에 출전했던 LG와 한화 선수들까지 합류하면서 대표팀은 완전체 상태로 WBC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말 체코와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다음 주말 일본과의 평가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력을 점검합니다.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가을 야구의 주역들이 이젠 이곳 고척돔에서 태극마크 아래 힘찬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월드시리즈에서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일궈낸 LA 다저스 선수들이 로스앤젤레스 도심 한복판에서 성대한 우승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도시 전체를 뒤덮은 푸른 물결 속에서 해성특급 김혜성도 당당히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늦가을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나주가 6도, 정선은 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점차 걷히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광주가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또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호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비가 확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